운현궁의 호랑이.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일생. 1. 가난한 왕족의 야망. 1820년 겨울 한양 북촌 운현궁. 왕족의 이름을 가졌지만 왕궁과는 한참 먼 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이하응. 양녕대군의 후손이라는 혈통은 화려했지만 그의 현실은 초라했다. 대감마님, 오늘도 쌀이 떨어졌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하인의 목소리에 어린 하응은 이를 악물었다. 왕족이라는 이름이 무슨 소용인가?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데. 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복궁의 기와지붕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언젠가는 내가 저 궁궐을 쥐고 흔들 것이다. 청년이 된 하응은 한양 거리를 방랑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 없는 한량처럼 살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왕족이라더니 젖꼴이군. 저런 자가 무슨 대업을 이루겠나. 하지만 그것은 가면이었다. 밤마다 하응은 촛불을 켜고 역사서를 읽었다. 조광조의 실패를, 연산군의 폭정을, 세도정치의 부패를 공부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권력자들은 위협을 느끼면 먼저 제거한다. 내가 살려면 위협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한다. 저작거리를 돌며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봤다. 탐관 오리들이 세금을 걷어가고 양반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을, 부패한 서원에서 선비 흉내를 내는 자들을. 그의 가슴 속에 불씨가 타올랐다. 언젠가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 썩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리라. 운명의 날. 1863년 12월 창덕궁은 술렁였다.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대왕 대비 순원왕후와 조정 대신들은 급히 모였다. 왕족 중에 적당한 인물이 있소? 나이 어린 자가 좋겠소. 섭정을 세워 나라를 다스려야 하니. 누군가가 말했다. 운현궁의 이하응에게 아들이 있다 하옵니다. 이름은 이형, 나이는 12살. 이하응? 그 술꾼 말이오? 그렇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인물이옵니다. 대신들은 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 술꾼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를. 운현궁에 사신이 도착했을 때 하응은 침착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감마님, 영광스러운 소식이옵니다. 도령께서 왕위에 오르십니다. 하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너무도 차가웠다.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12살 아들 이영은 고종이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 이하응은 흥선대원군이라는 칭호와 함께 조선의 실권자가 되었다. 3. 철권의 시대.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자 조선은 폭풍에 휩싸였다. 서원을 정리하라.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한다. 양반들이 발칵 뒤집혔다. 대원군, 이는 천하의 횡포이옵니다. 서원은 성리학의 보루, 선비들의 터전이옵니다. 하응은 차갑게 웃었다. 터전? 부패의 소굴이라 불러야 맞지 않겠소.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요하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무슨 학문이오?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가난했던 시절 저작거리에서 본 백성들의 눈물을 기억했다. 그 누가 반대해도 개혁은 멈추지 않았다. 세금 제도를 바로잡고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했다. 비변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다. 조선은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야심은 따로 있었다. 경복궁을 중건한다. 신하들은 경악했다. 대원군,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어찌 그런 대역사를. 입궁세를 거두고 당백전을 발행하겠소. 하응의 눈빛은 타올랐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이요. 임진왜란 이후 200년간 폐허로 남아있던 곳. 이를 다시 세우는 것은 왕권 회복의 상징이요. 1865년부터 1872년까지 경복궁은 다시 태어났다.
웅장한 근정전, 아름다운 경회로. 하지만 백성들은 고통받았다. 무리한 공사에 강제 동원되고 과도한 세금에 허덕였다. 대원군이 백성을 위한다더니 결국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 아니오? 운현궁에 돌아온 하응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선 불안이 스멀거렸다. 4. 이양선의 위협. 1866년 대동강에 프랑스 군함이 나타났다.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이었다. 병인 양요가 시작되었다. 서양 오랑캐들이 감히. 하응은 강경하게 대응했다.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1871년에는 미국 군함이 쳐들어왔다. 신미양요였다.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장렬히 전사했지만 결국 미군을 물리쳤다. 승리 후 하응은 전국에 비석을 세웠다. 척화비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는 확신했다. 조선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하고 청나라마저 양무운동을 시작했다. 조선만 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5. 여우와의 전쟁. 권력에는 영혼이 없다는 것을 하응은 곧 깨닫게 되었다. 1866년 아들 고종이 결혼했다. 왕비는 여흥민씨 집안의 딸 명성황후였다. 처음에 하응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린 며느리가 무슨 힘을 쓰겠는가. 그러나 명성황후는 달랐다. 영특하고 야심 있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력을 키웠다. 친정 민씨 일족을 조정에 심었다. 아들 고종도 변했다. 20이 넘으며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아버님, 이제 제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1873년 충격적인 선언이 떨어졌다. 과인은 오늘부로 친정을 선포한다. 대원군은 정사에서 물러나시라. 하응은 먹먹했다. 10년간 피땀 흘려 세운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명성황후의 미소가 보이는 듯 했다. 운현궁으로 돌아온 하응은 낙담했다. 하지만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6. 마지막 불꽃. 1882년 기회가 왔다. 구식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모군란. 굶주림과 차별에 분노한 군인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운현궁으로 달려와 외쳤다. 대원군, 다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하응은 다시 한번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러나 그것은 짧았다.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다. 청군이 한양에 들어왔고 하응은 납치되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그는 청나라 텐진으로 끌려갔다. 3년간의 유배였다. 63세의 노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다. 1885년 귀국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더 이상 그의 조선이 아니었다. 명성황후의 세상이었고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운현궁에 돌아온 하응은 무기력했다. 내가 지키려던 조선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쇄국 정책은 실패했고 조선은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그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외세가 조선을 삼키고 있었다. 7. 운현궁의 황혼. 1895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되었다는 것. 을미사변이었다. 하응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평생의 정적이었지만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바라지는 않았다. 결국 외세가 우리 왕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그의 예언이 맞았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조선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1898년 겨울 78세의 하응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몸은 쇠약했고 정신은 가물거렸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운현궁의 겨울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서원을 철폐했고 왕권을 강화했고 외세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조선은 망해가고 있었다. 내가 옳았던 것일까? 아니면 틀렸던 것일까? 대답은 없었다. 아들 고종이 병상을 찾았다. 둘은 오랜만에 마주보았다. 아버님. 하응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내가 너무 강했던 것일까? 너무 완고했던 것일까? 고종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은 조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응은 희미하게 웃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구나.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1898년 2월 22일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세상을 떠났다. 에필로그. 그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조선 팔도에서 조문객이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그를 개혁가로, 어떤 이는 독재자로 기억했다. 충청남도 예산 남영군묘. 그곳에 그는 묻혔다. 묘 앞에는 석인과 성마가 세워졌다. 그러나 정작 그가 지키려던 조선은 10년 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흥선대원군. 그는 가난한 왕족에서 시작해 조선의 정점에 올랐다가 다시 평범한 늙은이로 생을 마쳤다. 그의 삶은 한편의 비극이었다. 강했지만 시대를 읽지 못했고 조선을 사랑했지만 조선을 구하지 못했다. 운현궁의 호랑이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개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